오랜만에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그동안 제가 몸이 아픈 관계로 신축년 일간별로 해드리다가 이제 오늘 신금 일간 할 차례예요. 신금하고 간목하고 을목만 하면 일간별로 이제는 다 돌았는데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너무 오래 쉰 것 같아서 기다리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신축년 신금 일주별로 해드릴 텐데 그 사주 팔자는 이제 기둥이 4개잖아요. 연월일시 이렇게 4개의 기둥이 이 나이대마다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그게 조금씩은 다른데, 그래도 대부분의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40대 50대 분들이 많아요. 30대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경우에 사실은 이 월일시 요 3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죠. 20대까지는 여기, 그 다음에 40대까지는 월, 그 다음에 50대, 60대까지는, 그러니까 4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40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 제가 지금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니까 이 일의 영향을 받고, 이제 저보다 연배가 조금 있으신 50대, 60대 분들은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일주다 했을 때 여기 하나만 이렇게 써놓지만, 본인이 만약에 여기는 축인데 여기에 유금이 있다 그러면 제가 유금을 할 때 다른 그거를 할 때 그거가 연관을 시키셔서 자신의 월주나 시주, 시지를 같이 보시는 것도 분명히 참고가 되실 거예요. 일주 하나만을 가지고 신축년에 어떨 것이다 라는 건 대략적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퍼센테이지로 확률로 봤을 때는 4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본인의 월주가, 월지가 어떤 글자인지, 시지가 어떤 글자인지를 아시면, 지금 다른 그 일주에서의 그 지지에서의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연관을 시키시면 훨씬 더 폭넓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자년하고 비교해서 신축년에 그거를 많이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도 다른 일주 일간별 인트로에서도 했었는데, 경자년은 상대적으로 아주 금의 기운도 되게 세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금생수가 되면서 차가운 수의 기운이 되게 센 해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고 냉하고 불을 꺼트려 버리는 어떤 그런 겨울에 가장 핵심인 그 시기에 있는 그건데, 그래도 제가 저번에 이제 자수에 대해서 음양을 그거 할 때 일양이 여기서 생긴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동지를 얘기하면서 자수가 물에 아주 차가운 기운만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양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는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축토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이 양이 되는 거예요. 이양사음. 그래서 아직 차가워요, 사실은. 이양사음은 아직은 음이 더 많이 관장을 하고 있고, 양이 2개가 돼서 자년보다는, 경자년보다는 양의 기운이 생기지만 아직은 음이 더 많이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경금의 세기보다는 신금은 조금은 약하지만 디테일에 있어서는 신금이 훨씬 더 그거하기 때문에, 경자년에 어떤 게 확 무너졌으면 이제 신축년에 있어서는 조금씩 회복하는 시기지만 아직은 차고 축축한 기운이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신축년까지는 아직 그 경자년의 피해가 복구되는 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다. 하지만 분명히 봄으로 가는 그 축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축 다음에 입목이거든요. 이제 입목부터 입춘이 시작되는 거죠. 봄에 맞는데, 입춘은 사실은 하늘의 봄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직 느끼기에 봄의 기운이 완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 안에는 무토와 병화라는 따뜻한 기운이 장생을 하기 때문에 22년 이민년부터는 기운이 많이 변화되겠지만, 신축년은 이제 조금 더 추스리고 조금 더 그거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은 시기다라는 거죠. 자, 신축년에 이제 신금일간을 할 텐데요.
자, 여기에 이제 금에서 수가 만들어지고요. 수에서 목이 되고, 목에서 화가 되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오행의 법륜도에서 이렇게 놓여졌는데, 여기 신금이 여기 들어가고, 축토가 여기 들어가죠. 자, 십성으로는 비경과 편인이에요. 네. 신금은 경금에 비해서 그 힘의 세기는 약해요. 예리한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낫지만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부러지기가 사실은 쉽고 하지만 쓸모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금의 성분을 쓸모에 있어서는 신금이 훨씬 쓸모 입장에서는 더 많이 그거지만 힘은 좀 약하죠. 그랬을 때 비견, 자기의 기운이 하나 더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 약한 칼 하나가 있을 때보다 칼 두 개가 있는 게 그래도 세기 면에서는 조금 더 낫겠죠. 그런 면에서는 자신의 기운이 강해지는 근데 또 예리한 신금이 또 원래 예리하고 그런 게 있는데 신금이 또 하나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 예리함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신금이 일간인데 원래 신금이 자기 옆에 또 있는데 또 들어온다 그러면은 예리함이 아마 극도로 예리해지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축토라는 거는 편인으로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정인에 비해서 편인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뭐죠? 인성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사고 체계잖아요. 근데 정의는 내가 갖고 있는 걸 조금 덜어내서 음과 양을 맞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를 좀 잘 들어요. 정인이 있거나 정인이 들어오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것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음과 양의 조화로 훨씬 더 조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편의는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내 생각을 더 강화시켜요. 한쪽으로 더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편의는 겁재를 강하게 해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신금일간 분들이 신축년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신금 자체가 그렇게 폭넓게 사고를 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에요. 금이라는 게 딱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잘 나가지만 주변을 두리번 거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고 본인의 목표가 세워지는 길에는 잘 가지만 그게 만약 틀린 목표일 때에는 아마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 일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운이 하나 더 들어온 데다가 편인이 되게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 쓰이지만은 않고 만약에 식신과 이 안에 식신이 있으니까요. 축토에 개수라는 식신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편인을 써서 식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면 식신이 편인을 도식한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만약에 식신이 조금 흉했을 때는 편인이 조금 식신을 잡아주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편인이 너무 많은데 편인이 또 들어온다. 그런 경우에는 식신을 잘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편인 온 때는 이상하게 되게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 나의 식신이나 그게 발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자꾸 희한한 종교적인 생각, 어떤 인생에 대한 생각, 더군다나 편인이 여기 화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토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운이 뭔가 이렇게 되게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 다양한 어떤 근데 인성으로 들어오잖아요. 더군다나 근데 생각이 되게 많아질 수 있고 축토가 갖고 있는 차가움이 음의 속성에 있기 때문에 또 음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의는 나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비견을. 한데 만약에 자기 사주에 신금인데 경금이라는 겁재가 있으신 분들은 이 편인을 쓰다 보면 그게 나를 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거를 갖고 갈 수 있는 겁재를 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겁재가 모든 사주에서 흉하게 작용되지는 않아요. 겁재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신금은 약하지만 경금이 힘이 세기가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편인이 경금을 강하게 해줘서 그 경금이 치고 나가는 어떤 주도적인 측면이나 경금은 되게 동물로는 매에 비유할 수 있어요. 매. 그래서 하나 목표를 세우면 확 가는 추진력이 되게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길하게 발현될지 흉하게 발현될지는
각자의 사주에 따라서 또 다른 거니까 전반적으로 편인이 갖고 있는 그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주에 편인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편인이 또 들어와서 그게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정인이 있으시고 편인이 하나 더 들어오면 본인의 그거를 좀 강화할 수 있으니까 좋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편인이 좋다 나쁘다를 이 단편적인 걸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자평명리는 오행의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사주에 너무 많은 게 또 들어온다? 안 들어오니만 못해요. 그쵸? 부족한 게 들어온다?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오행의 균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금극목이라고 해서 신금이 을목을 친다고 할 때도 역시 본인 사주에 을목이 너무 강해요. 목 기운이 막 이렇게 막 땅에 잡초가 막 무성해요. 근데 낫 하나로 그 많은 잡초를 베다가는 오히려 낫의 날이 망가질 수 있는 거랑 같은 논리예요. 근데 딱 풀 한 폭이 있는데 낫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는 풀이 맥을 못 추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본인 사주 원국의 오행의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일간들, 어떤 기운이 들어갔을 때 그 기운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악영향이 더 센 게 있고요. 조금 타격을 덜 받는 사주도 있습니다. 자, 신축 일주부터 갈게요. 자, 축토가 하나 더 들어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본인의 일지 자체에 편인을 깔고 있어서 이분들 생각하는 게 범상치 않죠. 화개를 끼고 있어 생각도 많으시고 축축한 기운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축이 또 하나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귀문이나 원진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 말고도 화개가 강하신 분들도 신기가 되게 강해요. 토가 갖고 있는 어떤 기운들이 근데 화가 많은 토는 화의 기운이 나오고요. 수가 많은 기운은 수의 기운이 나와요. 수는 음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을 얘기할 때 음은 좀 수축하고 부정적이고 아니 부정적이라는 게 나쁘다기보다는 퍼지는 생각보다는 자꾸 안으로 움츠려들고요. 그 다음에 어둡고 찬 기운이기 때문에 밝은 어떤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기제예요. 근데 이제 화가 많은 미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발산에 어떤 기운이 조금 있기 때문에 기토의 성격을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축토와 미토가 둘 다 기토의 성격, 음의 토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 차가운 물이 있는 축토와 정화가 강한 미토는 분명히 발현되는 게 다르다예요. 근데 여기 축토가 하나 더 오죠. 축토가 갖고 있는 그 깐깐함,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어떤 되새김, 이게 적절할 경우에는 신중하지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버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의 효과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사실은 싶어요. 그래서 이 축토를 녹일 수 있는 화의 기운이 오는 게 사실은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 토를 조금 빼줄 수 있는 비견이나 겁재로 발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자, 신묘일지 볼게요. 묘가 재성이죠. 네, 그래서 신묘일지 분들은 본인이 세워놓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성격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축토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목극토라고 해서 목이 토를 극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은 묘목은 축토를 잘 극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볼게요. 자, 신축에 여기에 이제 편인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 편인이 도식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식신을. 그럴 때 편재가 있으면 이 편재가 편인을 극해줘요.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쉽게 얘기할게요. 편인이 들어와서 나 일하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도식을 하니까 자꾸 현실과는 별개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나한테 목표가 생겨버려요. 또는 돈이 필요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나서서 하게 되죠. 이게 생길 때는 이 편인을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다는 게 반드시 얘를 없앤다 보다 건드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가 생겼을 때 이 편인을 이용해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취득한다든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인은 편재가 있어서 재성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조금 쳐줄 수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일주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옆에 혹시 재성이 있으면 이 축토가 어떻게 발현될지는 또 다른 거니까 제가 아까 사주 4개 중에 월지나 시지도 같이 보시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신사 여기 이제 축이 오죠. 사실 유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삼합이 성립되지는 않지만 사화는 어떤 거예요? 사화는 여름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엄청 강한 역마예요. 인신사해 각 계절의 시작에서 가장 강한 게 사실은 사화죠. 무토와 병화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니까. 그러니까 확장이 정말 강한 기운인데 더군다나 신금에게는 사화가 좋고 어떤 정관, 본인의 어떤 가치관의 그건데 이제 축을 만나는 거죠. 축을 만났을 때 여기에 유금이 없이 삼합은 이루어지지는 않고 이거는 가합, 뭐 가삼합이라고 하는데 삼합의 개념보다는 축토로 그 사화의 기운이 조금 빠지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화의 기운이 본인 사주의 신금에게 좋았다면 화기운이 좋았다면 축토 때문에 열이 조금 빠지죠. 축토의 어떤 아주 음한 기운 때문에 사화의 열이 빠지지만 만약에 너무 뜨겁다면 나쁘지는 않은데 뜨겁다면 나쁘지만 사실은 뜨거운 기운은 이제 진토가 사실은 더 뜨거우면은 진토가 열을 넓은 토에다가 그걸 대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확실히 좋다 나쁘다를 하기는 뭐한데 여기는 이제 정관이고요. 편인이죠. 편 쪽은 아니라 정하고 편 쪽이라 정관이 편인을 아주 강하게는 못하겠지만 여기 만약에 오화가 와서 축호가 되면은 편인과 편관이고 또 귀문이고 원진이기 때문에 탐하기도 하고요. 축호는 조금 위험하지만 사랑 축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사화의 화기가 축토로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주별로 좋다 나쁘다를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전체 사주 원국과 대운의 흐름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주? 신금에서 불이 나쁘다? 아니요. 너무 찬 신금은 불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금에게는 병화보다 병화가 좋고 정화가 나쁘다? 아니요. 병화가 와서 병신합수가 돼버리는 케이스보다는 사실 그럴 때는 정화가 오는 게 더 좋기도 합니다. 너무 찬 계절에 태어난 신금은요. 이렇게 전체를 놓고 부분을 봐야지 부분을 모아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자, 신미일주. 자, 여기 충미충이죠. 자, 인성의 충이에요. 자기 사고의 충돌이기도 하고 문서의 충돌이기도 하고 또 인성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 어떤 육친적인 거 이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축토와 미토 그리고 본인 사주의 축토와 미토는 이제 토는 또 이제 위를 관장을 하는데 토 안에는 오행이 다 들어있는 케이스가 많고 그 토라는 게 하나로 토로 딱 할 수가 없고 여름의 토는 화기가 강하고 겨울의 토는 수기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 미토와 축토는 화와 수의 싸움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의 건강, 충은 본인의 건강하고도 사실은 상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토는 기본적으로 위를 관장하는데 수가 많은 축토는 약간 수가 이 신장하고 그런 쪽을 관장하고 또 미토는 화가 많기 때문에 위하고 심장 쪽의 화기운인데 그러니까 물하고 불이 충돌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도 조금은 보셔야 되는데 신미일주인데 화가 많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축이 영향을 힘을 못 쓰고요. 오히려 이쪽 신장과 관련된 부분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신장과 또 금의 기운이니까 폐나 대장 쪽이겠죠. 만약에 신미일주인데 수가 찬 기운이 강하다, 금수가 강하다 이럴 때는 위나 그런 쪽이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것도 전체 사주 구조를 놓고 봤을 때 더 그거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충미충으로 본인의 사고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거나 내가 어떤 문서 운이 있을 때 그 문서가 이렇게 충을 한번 받으면서 충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기존에 있던 문서를 한번 부딪히면서 그 문서의 명의자가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어떤 깨어짐이 있으면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극과 극, 본인의 사주가 너무 차고 너무 덥고에 그렇게만 아니면 토끼리, 특히 축토와 미토의 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 자체에 그거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예, 같은 토끼리의 변화가, 토 자체는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오행 중에 어떤 것끼리 부딪히냐인데 그게 화하고 수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그 건강상의 문제나 또 본인의 일간에서 화수, 관이랑 식상의 문제인 거죠. 신금일 경우에는 네, 그걸 보셔야 되고요. 자, 신유일주, 금이 되게 강하죠. 신금이 되게 강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신금이 또 들어오고 축토가 들어오고 유축은 그래도 반합이 됩니다. 유축은 금으로 가요. 오호, 신유일주는 금이 너무 강해져요. 그 얘기는 신유일주 자체가 간여지동이고 엄청난 본인의 기운이 하늘 땅에 다 있고 예리하지만 한편으로 또 순수한 것도 신유일주고 목표를 정해져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또 잘 쓸 수 있는 칼이 하늘 땅에 다 있으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금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죠. 비겁이 많아지는 거예요. 비겁이 많아질 때 우리가 보는 거, 비겁이 많아질 때의 특징 제가 한번 날 잡아서 하겠는데, 식상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왜냐면 뭐든지 적당해야 생을 잘해주는데 또 신금이나 요금은 금생수를 잘 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잘 그거죠. 요게 많아지면 이 재를 취하려고 엄청 급해지죠. 그런데다가 이 관도 얘를 어떻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신유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신축년에 욕심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이런 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이 엄청 떨어지면서 목표가 지향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쪽으로 추구하다 보면 뭐가 약해진다? 네,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인성이. 관과 인성이 약해져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 주변에 어떤 그런 거 안 하고 너무 자기 독불장군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 일간들 중에서 신유일주 분들이 가장, 하지만 신유일주 분들 중에서도 약간 주변의 사주가 다 자기한테 설기되고 극을 받는 혹시 신약 사주다 할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신유일주 자체가 여기 월이나 시에 자기를 극하거나 또는 너무 많이 설기가 돼서 신약한 사주일 경우에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이 와서 엄청나게 자기의 어떤 힘을 쓸 수 있지만, 중화된 사주나 아니면 비겁이 더군다나 많은 사주에서는 이거 비겁이 너무 많아서 날뛰다 보면요, 돈을 벌어도 n분의 1 하게 되는 거예요. 나갈 게 많아요. 그러니 뭐든지 적절한 게 좋다라는 어떤 균형의 의미에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신의 일주 볼게요. 뭐 축토와 해수는 딱히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자수가 들어오면 해자축으로 수국이죠. 너무 찬 기운에다가 또 신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신해일주분이 축토가 들어가면요, 여기에 자가 들어오는 달에 수가 많아지면 금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떠버리다, 수다침 금인가? 네. 금이라는 게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더군다나 신금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도구정지 측면인데 물이 너무 많아지면 녹슬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과 수의 기운은 기본적으로 차고 음한 기운이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네,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심리적으로는 찬 기운, 수가 많으신 분들이 우울증을 달고 사세요. 근데 축토가 또 오면서 편인이 부정적인 생각과 본인 사주에 만약에 자수가 있다 그러면은 방합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방향합이 가장 세요, 합 중에서. 그러니까 신금인데 겨울에 태어난 금들이요, 폐도 안 좋고, 네, 그 다음에 우울증도 달고 살고, 더군다나 예민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본인 사주 원국에 근데 이제 금생수가 돼서 설기도 너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축토가 막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인 도식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면 너무
그 설기가 본인에게서 설기가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의 일주에게 만약에 목이라는 재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많은 설기가 목 쪽으로 빠지면서 재성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래서 사주 원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이거를 보셔야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자수가 있는 해자축과 자수가 없는 축이 왔을 때 신의 일주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 양상이 달라져요. 그래도 편인이 상관을 어떤 재현은 하주가 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관을 쓰는 데는 지장은 없으시겠다. 하지만 저는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차다. 신해 일주에게는 차다는 거는 몸의 어떤 그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있겠고, 정신적으로도 우울증과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질 수 있고요. 또 폐도 금의 기운에 수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 폐나 대장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강을 조금 신경 쓰시는 신의 일주 분들은 그러는 한 해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제가 좀 말을 버벅거린 것도 있고, 할 얘기가 많다 보니 자꾸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늘 당부드리는데요. 인간이 살면서 그 연도에 어떤 기운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 1년 동안 나한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보다 내가 10년을 사는 그 대운 안에 한 해가 다음 해와 그 이전 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 한 해 나에게 들어오는 그 기운을 내가 얼마나 적절히 조절하느냐의 숙제인 거지, 어떤 일주는 올해 너무 좋겠고 어떤 일주는 올해 너무 나쁘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일주도 월이랑 시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그 같은 걸 겪더라도 본인의 인식이 그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냥 맞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 자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가느냐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결국 내 스스로의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